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무술, 병진, 을미, 병술. 전부 토죠? 토. 그러면 재성이죠. 을목 입장에서는 진월에 태어난 을목 입장에서는 재성이고요. 자, 화는 식상이죠. 상관이라고 상관이죠. 아, 여기 토가 다섯 개네요. 토가 다섯 개에다가 식상, 식생제, 화생토로 다 가버리죠. 그러면 이 병화가 을목에 차디찬 이 을목에 물론 진월이긴 하지만 굉장히 힘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죠. 병화가 양쪽에서 내 기를 다 설계시켜서 토에다 다 갖다 주죠. 목생화 화생토로 가버리죠. 을목 입장에서는 그냥 재성 따라가는 게 맞겠죠. 아마 정제격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을목 생어 개춘, 자 진월이 개춘이죠. 반근 재미, 그 뿌리는 미토에 있다. 반자가 설일반, 두르다, 빈 감다, 가득 차다. 어쨌든 그 뿌리가 미토에 미정을기, 그죠? 그쵸? 미정을기. 그래서 이 미토에 뿌리가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재진. 자, 진토는 목의 여기죠? 사오 제다 신약. 제다 신약인 것처럼 보인다. 단, 사주, 계제. 사주가 모두 재성이다. 기세필종 춘토 기어. 그 기세는 그 세력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춘토 기어. 봄의 토. 자, 무토죠. 무토, 진토, 미토, 술토 다야. 봄의 토는 이제 진월이니까 봄인 거예요. 봄의 토는 기가 허하다. 득 병화이실, 병화를 얻어서 실하게 되었다. 그죠? 화생토로 생을 받으니까 그랬죠. 목생화 화생토로 받으니까 원래 봄의 토는 허한데 이 화생토로 생해주는 게 그나마 좋다라는 거죠. 차, 또 화의 목재숙이다. 자, 화는 목에 빼어난 기운이다. 즉 설계시킨 기운이라는 거죠. 토의 화지숙이, 토도 역시 화에 빼어난 기운이다. 즉 이건 뭐 말하냐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위전 세 개가 모두 완전하게 되었다. 무금이설지, 금이 없어서 이 설지 설하지 못한다. 금은 누구의 기운을 설하죠? 토의 기운을 설하죠. 그래서 토생금 설할 텐데 금이 없다다. 그래서 금이 없어서 설하지를 못한다. 무수이미지. 그래서 또 수가 없어서 더럽히지 않는다. 이 미자가 미자가 13번 볼까요? 13. 쓰러질 미, 갈마, 쓰러지다, 멸하다, 금지하다, 다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토가 수가 없어서 더럽히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토가 많으면 어 기토타김이라고 해서 토하고 물하고 막 섞이면 흙탕물이 돼버리죠. 근데 수가 전혀 없어서 흙탕물이 되지도 않는다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희운, 그 운이 주 남방화지, 남방화로 흐른다. 사오미 이렇게 남방운으로 흐르니 병정, 이거 천연운인데요. 수기유행, 그 빼어난 기가 잘 흐르고 있다. 소위 제발, 소위 그러한 까닭에 제발단, 이게 누자인가요? 뭐죠? 이게 단지. 이게 지자가 지대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마룻바닥인데 이게 보면 마루에 붉은 천을 깔아서 사람을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거처하는 정각 아래 뜰이래요. 그래서 소위 제발단지. 그래서 임금이 머무는 뜰 안에 빨간 걸로 깔아놨겠죠? 그런 것에 있었다 보니까 뭐예요? 벼슬을 했단 소리 같이 보입니다. 해석을 뭐라고 했을까요? 궁궐에서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이런가요?
단지. 그래서 임금이 머무는 그 황골에 그 단에 빨갛게 깔아놓은 단자락에 그렇게 있었고 기러기 용자죠. 기러기용 부필. 기러기 같은 글씨체니까 아주 수려한 글씨체겠죠. 달렸어요. 삼천지적 3,000글자를 썼어요. 적은 이제 누적된 거니까 총 다 해서 3,000자 이상의 글을 써서 명제 안탑 이름을 걸었어요. 어디에? 기러기 탑에다가. 이건 앞에서 나왔어요. 안탑. 그래서 명제 안탑 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합격했다 그런 말이죠. 합격자 명단에 있고. 그래서 요거는 또 뭐요? 오인가요? 오두 관 오백지 선야라. 오두 관 머리에 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백지 선야라. 500명 중에 선두 같은데 17번 보면 자라오, 자라, 바닷거북, 가재, 꽃게 있는데 어쨌든 자라 머리의 관이다. 500선두. 그래서 이게 이제 500명의 인재 중에서 장원급제했다라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장원급제했다. 이게 관이 금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금이 관인데 재성이 정제격으로 흘러도 게 과거를 보나 보죠. 이제 과거 시험에서 잘 될 수 있나 보죠. 이게 보면은 옛날 명조는 이게 그 요즘 뭐 그게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제격 십신에 관한 내용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그 재성이 왕에서 관을 생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이때 경신 신금 이때 경신 신유 이때 이제 토생금으로 이때 관이 완벽하게 살죠. 그러면은 10대 12전 22전 32전 40대인데 40대 때 과거시험 봤다는 건 좀 그렇고 아무튼 이 재성이 정제격인데 과거시험에 합격했다라는 명조입니다. 여기는 또 아까 그 뭐죠? 궁궐에서 일했던 그 단지란 말 썼죠. 단지. 그래서 급제하여 궁궐에서 일하였고 글 상소문은 3천에 도달했으며 이름을 금방에 올랐고 오두관 500인 중에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붉은 언덕에서 발하고 글은 3천 중에 도달했으며 이름을 안탑에 올리고 500명의 신선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있고 부연에서 설명하기를 단지는 귀한 땅을 말하는 것으로 봐서 대골 부근에서 살았던 모양이고 500신선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것은 도가에서 이름을 날렸다는 말인 듯 싶다. 이런 설명도 뭐 나름 설득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도 설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 과거시험 본 사람을 신선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죠? 500지선 500명의 그런 신선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도가에서 이름을 날렸단 말도 이름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말도 나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홍필은 아까 기러기 홍자라고 했죠. 그래서 기러기 뛰어나게 잘 된 글이고 그 다음에 응탑제명 요거는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을 말한 말 앞에서 많이 나온 말이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명제 안탑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명제 보겠습니다. 자, 뭐야 이건 전부 인이죠. 재성이죠. 경금 입장에서는 전부 재성입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죠. 금생수 수생목. 그 다음 토생금. 요거는 인성이죠. 자, 경금 생어 맹춘. 인월에 태어났어요. 사지 개인. 사지가 모두 인이에요. 무토 수생유사. 무토가 비록 생을 해주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다. 왜냐하면 토생금 이렇게 생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것 같다. 왜냐하면 목국토로 인목이 목국토로 토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극을 해버리잖아요. 왕성한 목이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죽은 것과 같다. 여기 설명해놨네요. 목의 극을 받아서 요 가로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더 제 생각을 보충해 놓은 겁니다. 죽은 것과 같다. 그래 반가운 것은 양임
투어 연월 임수가 연간과 월간에 투관되어 있다는 것이 반갑다. 인통경금 통의 경금의 기운을 끌어내어서 통하게 하죠.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생부 눈목 이제 어릴 눈자죠. 인월에 나무니까 어린 나무라고 그랬어요. 눈목 어릴 눈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1월에 나무니까 어린 나무를 이렇게 생해주고 있다.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 종제야라. 그래서 종제가 되는 것이다. 역 또한 시 수기 유행 그 빼어난 기가 유행하고 흘러 유행하는 것이다. 갱 더욱 희운주 동남 운이 뭐냐면 동남으로 흘러가고 있다. 임묘진 갑을 사오미 병정 전부 동남이죠. 목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임목이 이제 이 목이 재성이니까 목의 운이거나 목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화의 운으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동남 방향으로 운이 흘러주고 그래서 생화 불패 생하고 화되는 게 즉 생조하는 것과 설계시키는 것이 이루어짐이 없게 된다. 목 또한 목력 또한 득기 부영 펼부자 영화를 영자죠. 영화를 피고 있다. 뭔 말이야 이게? 펼부 그러니까 초목이 번성하고 무성해지다. 목도 역시 그 펴서 영화롭게 된다니까 나무가 크게 자란다는 거죠. 번성함을 얻으니 소위 조등 갑제 과거 급제를 갑은 이제 수석이죠. 보통 장원으로 급제라고 사지황당 벼슬은 황당에 이르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조 마지막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조가 길어서 중간에 끊겠습니다. 자, 임수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 임수일중에서 화가 병화, 사오, 그렇죠? 화가 병화가 있고 화가 강하죠. 그 다음에 목생화, 인목이 전부 화를 생해주고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가버리죠. 금생수, 수생목 하고 이 경금은 병화가 제압을 하죠. 화극금으로. 그러면 이것도 종적격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 기착점은 화니까. 자, 임수 생어 맹춘.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죠. 맹춘. 목이 당령을 했어요. 이화봉생. 그래서 화가 생을 만났죠. 왜? 목이 목생화로 생해주니까. 그래서 화가 생을 만났고 1점 경금 임절. 하나의 이 경금은 절지에 임해 있다라는 거죠. 한 점의 이 경금은 절지에 임했고 병화력 능 단지 이게 이제 단련할 단자죠. 단련할 자. 그래서 이 병화가 이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런 힘이 있고 그래서 종제격이 진성이 되었다. 수생목 목생화 그렇죠?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서 수기 유행하게 되고 등과 발가 과거심을 봐서 뭐예요? 급제를 한 거죠. 그래서 벼슬은 사지 실랑까지 실랑을 하게 되었고 범종제격 이 무릇 종제격에서는 필요 뭐다? 식상토수 식상으로 토해내는 그 빼어난 기를 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단 공명현달 부단은 뭐할 뿐만 아니라 공명현달 공명이 즉 공명으로 할게요. 공명이 현달 어떤 높이 좀 드러났고 2차 뭐할 뿐만 아니라 일생무대 일생무 없었습니다. 대기도 흉제 일어났다 엎어지고 즉 어떤 일이 잘 되었다가 또 엎어지고 그다음에 흉과 재난 이런 것이 큰 그러한 것이 일생 동안 없었다. 대개 종제는 대개 일반적으로 종제는 최기 비거분 가장 끓이는 게 비거분이다. 왜냐하면 군겁쟁제가 일어나죠. 비겁이 많아지면 내 재물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게 형제들은 많고 재물은 적게 있고 그러면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 뉴스를 봐도 부모 재산을 갖고 싸우는 형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 군급 경쟁이 일어난다. 약 만약에 사주 주중 유식상 만약에 식상이 있다고 하면 즉 능화 비급 내 그 비급의 기운은 어떻게 돼요? 빼버리죠. 설계시키죠. 식상이 있으면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이 식상이 있으면 그 나의 그 군급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재 그래서 재물로 생겨줄 수 있다. 그러면 내 재물이 많아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내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물이 없으면 서로 다투죠. 공급정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물이 좀 있고 식상이 있으면 내 기운을 설계시킨 게 아니라 형제들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식생제로 내 재물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형제들의 손발을 빌려서 그 내 재물을 키울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는 능화 비겁. 그래서 이생제. 그래서 형제들의 힘을 화해서 재물을 생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위묘. 그래서 묘하게 된다. 좋게 된다는 거죠. 약, 무, 식상, 토수. 만약에 식상이 이 빼어난 기를 토설하게 할 수가 없다면, 식상이 없어서 이 빼어난 기를 토설할 수 없다면 서양 난취. 만약에 그 식상운이 없었다고 하면 그 빼어난 기를 토설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양은 책의 향기니까 공부죠. 난취 이루기가 어려웠다. 이루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일봉 비겁 한번 비겁을 만나니 무생화지정 생하고 화하는 정이 없다. 그래서 필류 기도 형상야라 반드시 일어나고 넘어짐 그러니까 기복이죠. 어떤 일이 있어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런 기복이 반드시 있게 되고 형상이 또 있게 된다. 그래서 정제객에서 가장 기피해야 될 게 뭐다? 비겁운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제객에서는 이제 뭐냐면 모든 기운이 재성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비겁이 운이 오면 군겁쟁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겁운이 오면 나쁘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 명제도 마치겠습니다.